네, 안녕하십니까. 비전교육학입니다. 7월 28일 하루교육학 모범 답안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영역은 교육심리 영역입니다. 교육심리 영역 중에서 동기 유발을 하는 단원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, 그 중에서 내적 동기 유발과 관련된 대표적인 학자인 대시의 자기결정성 이론을 한번 문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 대시의 자기결정성 이론은 다 아시겠지만 내재적 동기 유발, 즉 학습자가 어떤 이 학습을 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학습 그 과정, 학습 그 자체에서 느끼는 즐거움, 어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성취, 아니면 그 과정에서 느끼는 흥미, 이런 어떤 이유, 과제 안에서 느끼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동기가 유발되는 내재적 동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시의 주장에 따르면 아동이 이런 내재적 동기, 학습을 하면서 내재적 동기를 더 유발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고 봐야 돼요. 왜냐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욕구, 이거는 만족시키면 만족시킬수록 더 욕구가 커진다고 봤거든요. 그러니까 자율성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그 다음 욕구는 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인간이 자율적으로 뭘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, 그 다음에 인간이 유능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스스로가, 그리고 이 유능함과 자율성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,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. 그 내용과 맥락이 이 문제에 담겨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이 대시의 자기결정성 이론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러니까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거죠. 자, 두 번째는 교육평가 영역 문제를 보면 실제로 객관식 기출문제 다 출제됐던 문제를 만든 거죠. 심리랑 평가 같은 경우. 이 평가는 실험을 할 때 그 발생하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내보았습니다.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 요인은 워낙 많아요. 우연적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, 뭐 심리적 성숙이 있을 수도 있고, 다양한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, 이 문제에서 나온 건 뭐냐면 검사 효과, 그 다음에 선발, 도구화라는 거예요. 이 내적 타당도는 어렵지 않습니다, 여러분. 무슨 뭐냐면 이 실험 과정 자체가, 실험에 대한 결론을 얻을 때 그게 내가 독립 변수에 의해서 이런 종속 변이, 독립 변이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는지, 아니 가외 변이, 내가 세웠던 가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 결론이 나오게 됐느냐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서 이 학습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해야 되는데, 이 검증하는 과정 안에서 다른 어떤 외적인 변수가 많이 작용해버린다. 예를 들어 우연적 사건이 발생한다든지,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나눠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, 그러면 한 집단에는 이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시키고 한 집단에서는 이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시키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실시시킨 이 교수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 집단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, 이걸 측정하려고 하는데, 뭐 우연적 사건이 발생한다든지,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선발 자체가 뭔가 오류가 있었다든지, 그러니까 한 집단은 이제 뭐 여성들로만 구성했고 한 집단은 남성들로 구성했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의 어떤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 요인이 무수히 많습니다. 그 중에서 여러분들 역시 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검사 효과랑 선발 효과, 그리고 도구와, 이 세 가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. 그 중에서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검사 효과와 도구화라고 보여요. 왜냐면 두 개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뭐냐면 어차피 이 어차피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서 아이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검사를 할 거면 똑같은 검사 도구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냐, 아니면 검사 도구를 좀 바꿔야 되냐, 이런 애매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똑같은 검사 도구를 실시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? 답이 기억이 날 수도 있잖아요. 물론 기간이 오래되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, 똑같은 문제를 풀면 은연중에 친숙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친숙한 문제에서 문제 때문에 내가 성적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성적이 높아진 게 아니라 문제의 친숙도 때문에 내가 성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검사 효과라는 거예요. 그럼 이 검사 효과를 줄이려고 어떻게 하냐? 이 실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,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도구를 바꿔버려요.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바꾼 거죠. 근데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? 문제가 아예 달라진 데서 발생하는 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
참 애매모호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검사 효과 도구화라는 거 하는 거는.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신뢰도 그리고 문화 교육 평가랑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? 신뢰도와 관련해서.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교육 행정 파트를 보자면 자기장학이죠. 이 자기장학 진짜 100번 강조해도 또 이거 부족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협동적 동료 장학이 이미 출제가 되었죠. 인명교육학의 서술형 때 출제가 되었는데, 그러면 장학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? 물론 컨설팅 장학 엄청 중요하죠. 뭐 멘토링 장학도 중요한데,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은 내가 쉽게 실시할 수 있고 또 협동적 동료 장학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만큼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자기 장학이라는 겁니다, 여러분. 왜냐면 스스로가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가치가 크지 않습니까? 그럼 교사가 자기 장학을 어떻게 실시할 거냐? 유형의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. 뭐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했던 수업에 대해서 뭔가 학습자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내가 좀 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대학원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전문적인 기관 교육청을 방문해서 장학 담당자를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,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. 그거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다음 교육사회 영역은 이것도 진짜 중요하죠, 여러분. 번스타인의 교육과정 사회학입니다.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 교육과정의 어떤 불평등 재생산 입장을 보면 내용적 측면만 연관시켰어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, 예를 들면 뭐 문화적 재생산 이론이라든지 클래식 음악을 배운다. 그럼 클래식 음악을 배웠던 아이들에게 유리하다. 이미 배웠으니까. 이미 체득돼 있으니까 뭐 내용적인 측면에 치중을 했다면 이 번스타인은 어디 치중했냐면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교육 과정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. 분류와 구조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점에 의거해서 사회에서 그 유지시켜 나가고 싶은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이 분류와 조직을 다르게 해서 교육 과정을 구성한다는 거예요. 그게 포인트라는 겁니다. 그 부분은 이 부분에 여러분 놓고 잘 보셔야 돼요. 수직적 인간관계, 뭔가 위계성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강한 분류로 내용을 조직해버리는 거예요. 교과목과 연관성을 부여 안 한다는 거죠. 수학은 수학만, 분과형으로 다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교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서 얼마큼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은연중에 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돼요. 그러면서 수평적 관계로 소통하기보다는 수직적 관계에 대한 어떤 관점이 더 중요시해지게 된다는 거죠. 이렇게 교육과정을 어떻게 조직하냐에 따라서 사회를 유지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체제와 관련된 어떤 체제와 관련된 어떤 제도 아니면 특징 이런 것들을 재생산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아주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볼 거예요. 그래서 다음 강의도 꼭 여러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, 이제 네임 카드가 뜰 겁니다.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